정권 몰락의 역사는 반복되는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경찰 최초의 발표는 이랬습니다. 경찰의 이런 황당한 발표를 믿는 국민이 있었을까요?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고문에 의한 것이었고 경찰의 은폐 축소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폭로되면서 6월 항쟁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경찰 발표가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론이 났고 오늘 발표될 모양입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그동안 관련자들의 진술, 압수물 분석 결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사항,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종 결과 등을 종합해 법리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임성근 불송치 결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용민 중령과 박정훈 대령의 증언, 김경호 변호사의 1분 배틀 과정에서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드러났다고 믿는 국민들이 과연 경찰의 수사 발표를 수긍할 수 있을까요? 심히 걱정됩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 수사심의규칙 2조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적법한 신청자는 사건 관계인, 즉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임성근 사단장의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 임성근 사단장과 이용민 중령을 포함한 9명의 혐의자 및 고 최혜병 유가족 정도가 적절한 신청권자인데 아무도 공식적으로 수사심의에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북청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권한이 없는데 개최했으므로 무효라는 것이 김경호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경찰의 임성근 불송치 결과 발표도 참 문제지만 수사심의위 자체가 불법적으로 개최되었다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결론도 자동적으로 무효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북경찰청과 김경호 변호사 중에서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여전히 남는 의문은 윤석열 정권은 해병대 사단장 하나 구하려고 정권이 날아갈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짓을 계속하고 있는가입니다. 도대체 무슨 판도라의 상자이길래 이리도 무리수를 쓰는지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도대체 왜 이토록 정권이 나서서 임성근 구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전방위적으로 정권이 나서서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식으로 하늘도 땅도 분노할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까?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군부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듯이 최혜병의 순직과 수사 외압 사건이 검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지 지켜볼 일입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사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디올 명품백 사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김건희 한동훈 문자 익심 논란, 김건희 검찰 소환할 건가 말 건가의 소환 논란 등 윤석열 정권이 총체적 위기입니다. 다 자업자득입니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가 장마철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02-800-7070 전화번호는 누구 겁니까? 예, 자, 빗속을 뚫고, 자, 우리의 스타, 우리의 정스타, 정프로 나오셨습니다. 잠깐만요, 시작할게요.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전이다. 9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정청래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법사위원장, 서울 마포구울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청래입니다. 그 나를 부르는 직함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세 개가 있잖아 지금.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마포구울 국회의원, 법사위원장. 그냥 국회의원. 그렇지. 네. 뭐 5년짜리가 겁도 없이 국회의원 진짜 4년마다 아니 우리 보좌관이 어. 지난번에 과방위원장 할 때 의원님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위원장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좀 이상해. 그래서 왜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랬더니 과방이 뭐 회의하고 그럴 때 의원님 그러면 누군지 헷갈린다는 거야. 그래서 위원장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예. 헷갈려도 그러지 마. 그냥 의원이라고 불러. 하긴 그거는 상수니까. 나머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국회의원이 아니면 과방위원장이든 법사위원장이든 못해요.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이 최고다. 자, 의원이 최고다. 유독히 요즘에는 정청래 의원 나오는 방송은 대기자가 많아. 아 그래요? 요즘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아니 탄핵 청원 서명도 대기자가 많은데. 그러니까. 자, 여러분 채팅창 상단에 정청래 의원 후원 계좌하고요. 정청래 TV 떴다요. 정시명칭은 TV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 소망이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잘하니까 후원금이 금방 조기 마감했다. 이런 그런 기사가 들어야지. 조선일보 사설에 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맥시멈이 있어서 네. 올해는 2배 모을 수 있는 해였죠. 현재 7, 8천 남은 것 같아요. 7, 8천 남은 거 얼마나 찾는데요? 그러니까 2억 2천인가 3천인가 된 것 같아요. 저번에 박시영 TV랑 비교되냐고 자존심 상해 죽겠네 아주. 그랬더니 새날 애청자들이 화났나 봐. 막 쏟아 붓더라고. 와, 저 심리전. 야, 그러더니 네. 그 전주에는 200만 원 들어왔는데 300% 신장했어. 600만 원 들어왔어. 그런 거요. 여기는 그냥 식구니까. 올해는 오늘은 800 정도 들어올 것 같아. 이렇게 되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농협 301-0273-2305-71.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또 작은 이유 하나가 제 걸 빨리 조기 마감하고 딴 사람 채워줘. 이번에 또 초선들 있잖아요. 멋있다. 또 앵벌이 단장. 그래서 누구 좀 괜찮으니까 후원 좀 해주세요. 실제로요. 네. 차지우 의원 같은 경우 아이고, 그 굉장히 어려움을 겪나 봐요. 굉장히 가난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가. 네, 그렇고 그래서 말 못하게 고통을 겪는 의원들이 있더라고. 그렇겠죠. 국회에 당선이 됐는데 후원금 모을 방법은 없어. 그리고 또 인지도도 없어. 그 지역에 가면은 후원금 모으는 방법이 사실 있긴 있더만요. 그런데 지역에서는요 가급적이면 후원금을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고액 후원자들. 다 이해관계가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초선 때부터 아예 구의원 뭐 이런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예 못하게 하고 구의원들이 또 막 우리 의원님 후원 좀 해주세요 이런 거 못하게 해요 저는. 뭐 저 부동산 개발부터 시작해서 지역에 막 500만 원씩. 그 제일 안전빵이 이 새날 같은 데서 만 원, 십시일반. 2만 원씩. 그렇지. 제가 지금 평균이 6천 몇백 명이 했는데 3만 천 원이더라고요. 대부분 다 소액. 예. 숫자가 중요하다. 100만 원 막 이런 건 다 돌려줘요 그냥.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청래 의원 열심히 하면 그만큼 대가를 주셔야죠. 그러면 더 열심히 하지. 원래 그런 거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후원금은 정청래를 춤추게 한다. 그렇습니다. 나도 옛날 카피라이터 앞에 앉으니까 뭔가 카피가 나오네. 하여튼 조선일보 사설에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 열심히 하더니 후원금 조기 마감했다. 그런 소리 딱 나와야지. 조선일보 사설에. 그런데 니들은 안 나간다. 자, 출발. 자, 지금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됐고요. 빠르면 내일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다. 내일 지금 출국했잖아요. 전자결제로 할 가능성도 있다고. 그런 습관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밖에 나가서 해요. 네.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한테는 더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벌 수 있게. 지금 19일 날 전으로 좀 예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15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 송부된 이후. 이게 굉장히 그 머리싸움을 하는 느낌?
근데 오히려 당황스럽게 지금 거부권 행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의결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되고 음.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뭐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조절은 좀 할 수 있어요 보니까. 근데 어쨌건 간에 7월 19일 이전에 재의결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후에 해도 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전당대 이후에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법이 통과됐고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거면 100%고 그렇게 되면 전국은 경랑에 빠져들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 지금 싸우는 거 보니까 민주당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사실 또 전당대에 개입한 건데 그 이야기는 따로 하시더라도 네. 지금 최혜병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전국이 뭐 협치고 뭐고 그런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서로 여론전 안 하고 막 엄청 아니, 싸우는 댓글에 거. 그런 거 많더라고요. 협치는 사람하고 하는 거다. 그렇지. 네. 대한민국에는 사람과 언론 사람이 인터뷰는 언론하고만 하는 거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 거부권 행사했다고 쳐요.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꽂혀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겠느냐 안 세우겠느냐 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70%가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됐더라고요.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석열은 확실하게 버려진 것 같아요. 버리는 카드로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윤석열의 대체제로 한동훈을 택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 그렇게 된다는 그 윤석열과 각을 세울 것 같다는 것은 각을 세워야 된다는 기대 심리까지 그렇죠, 포함되어 그렇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윤석열과 차별화 전략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자기 한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이제 상임위원장 때문에 삐진 거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저런 거 핑계대고 한동훈 예비 당대표가 다른 노선을 걷게 되면 좀 재밌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 한동훈 당대표 지지자들이 8명은 넘지 않겠어요? 지금 한 30명 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정치는 명분의 예술이다. 네.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행위를 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 명분을 주는 건 국민이거든요. 니들 말이 맞아. 더 명분이 있어.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8명 재의결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재의결이 안 되더라도 우리 또 다시 추진해야죠. 다음 될 회의 때까지. 때. 네. 될 때까지. 야,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또 이제 발의가 되고 또 똑같은 과정을 밟을 거고 그리고 법사위에서는 계속 청문회를 열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괴로운 나날이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윤석열 생각을 부부 해봤어요. 입장에서는. 최근에 민주당 국회에서 하는 거 보면 거대한 성 하나를 허물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직 무너지진 않았는데 많이 허물어져 있어요. 와르르 쏟아질 때가 분명히 온다. 근데 오늘 그 임성근 불송치했잖아요. 네. 불송치한 이유가 나 더 기하면서요. 경찰이 당시에 작전권이 해병대에 없었다. 54단 작전 통제권. 그래서 입수를 지시했지만 임성근은 처벌 못한다. 그러니까 제가 청문회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한강 철조망이 뚫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작전 통제권이 해병대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해병대 사단장이 보직 해임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경찰 발표를 쭉 봤는데 참 고육지책 어거지로 깨맞춘 그런 느낌을 국민들이 다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포 대대장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성취를 했고 임성근은
명령은 내렸지만 작전권이 없었으므로 불송치.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오히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권리를 자기가 행사했다면 직권남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걸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 작전 통제권도 없는데 본인 입으로는 현지 지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직권남용이지. 근데 왜 처벌 안 하냐고. 작전 통제권도 없는데 그럼 왜 현장을 가고 왜 실질적이고 사실상 현장 지시 지휘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적으로 몇 개월 동안 관심 받았던 이슈 중에 하나인데 장악되어 있는 경찰이 억지 조사 결과를 냈을 때 국민들한테는 야 이거 진짜 특검 가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 임성근은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되는 자인데 권력으로 빼버린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결론이 그렇다 보니 지금 민주당 등이 추진하고 있는 최혜병 특검이 더 명분이 생긴 게 아니냐. 그리고 법사위 청문회 또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탄핵 서명 청문회 거기에는 최혜병 사건도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 김건희 디올백 뭐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관련한 것도 있고 내일 저희가 19일 26일 이틀간 청문회를 일단 할 예정이에요. 자 그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탄핵 청문회 관련해서 언론이 정청래 표 탄핵 청문회 이제 대명사가 돼버렸어. 정청래 표 어디서 나온 거예요? 탄핵 청문회. 여기 저게 충청 굿모닝 충청인가의 네. 헤드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윤 탄핵 청문회까지 잠들었던 국회 수단 총동원하는 민주당. 말하자면 정청래 최고가 뭐라 그랬냐면 잠자던 국회 정황들을 깨워서 흔들어 깨워서 국회법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문화되어 있는 법들 다 동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들도 법대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뭐 법정 이것 때문에 뭐 자기들이 한다고 그러는데 국회법에도 잠들어 있는 조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흔들어 깨워서 국회법에 생기를 불어넣겠다. 그거 지금 그 청문회 관련한 자료 4장 있죠. 그거 일단 보여줘봐요. 지금 청문회 관련한 자료. 저게 지금 벌써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벌써 돌고 있습니까? 안 돌리셨나 봐요. 저도 못 이게 봤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안 법사위원회 여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 뭐 실시 계획서 목적 안건 청문 실시 1 7월 19일 7월 26일 네. 장소 법사위 회의실 그리고 뭐 운영 방안 소요 경비 대략 개요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일사천리네요. 난 아니 이런 거 저도 지금 모르는 거를 어떻게 저걸 입수했어요? 입수는 뭐 쉽게 하지 뭐.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거? 해킹했습니다. 이야 놀랍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옛날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반년 걸리고 1년 걸려요. 그렇습니다. 즉각 하는 게 난 너무 시원한 거예요 이게. 영화 키아누 리브스 주인공의 스피드란 영화 보신 적 있죠? 그럼요. 어마어마하지.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진짜 숨도 쉴 틈 없이 그냥 영화 내내 그냥. 나 그런 영화 처음 봤어요. 그때 그 키아누 리브스 말고 여자 주인공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 댓글창에 써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민주당이 뭘 해도 역풍이 안 불어요. 윤석열 지지율이 워낙 낮고 부정평가가 높다 보니. 민주당사는 서울역에 있지 않습니다. 네, 서울역에 부는 바람이 역풍이죠. 의원님 법사위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마요. 안 합니다. 이렇게. 새날용 멘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 이런 게 있었어요. 특검법 통과 후 민주당 지지율 상승 4.1%포인트 오른 38.2. 그러니까 이게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통과시키고 난 뒤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국민의힘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풍이 아예 없어요. 조금만 잘하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 중도 외연 확장, 역풍, 후폭풍 때문에 항상 타협적이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고 이렇게 했는데 좌고면하지 않습니다. 이제 직진으로 갑니다. 그거를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실제로 그걸 좋아하는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약 70%
만큼 민주당 지지율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절반 정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야당답게 잘해야 민주당 지지율이 한 70%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청원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청원을 받아서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뭔지를 알아보려면 청문회도 하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이 조사 자료 같은 것도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5만 명 이상이 되면 법사위로 자동 회부가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청원소위로 보낼 수 있고 그런데 법사위에서 대체 토론을 먼저 하고 전체회의에서 청문회를 먼저 열고 그 다음에 청원소위로 보낼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틀 19일 날 26일 날 이틀 하고 그 다음에 청원소위로 가서 다시 청원소위에서 청원소위 자체 청문회도 할 수 있고 자료조사 이런 거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법사위로 또 올려요. 그럼 법사위에서 또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또 청문회를 열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 가지 사안을 일단 중점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위합 사건,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부정비리 의혹 요 두 개를 먼저 나눠서 19일 날, 26일 날. 19일 날이 일주기니까 최혜병 관련해서 주로 하고 26일 날 휴가 가시기 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 좀 해보시라고. 26일 날은 김건희 관련 청문회를 하고. 본인을 부를 수도 있다면서요. 법적 권리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 채택을 할 수 있고요.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포인트네. 전국의 포인트네. 네. 불러낼 수 있다면 대박. 그리고 증인 출석이나 증언을 거부가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들도 처벌받습니다. 똑같은 조항. 그러니까 옛날에 사문화돼 있던 모든 법들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가 나오는 상황 그럼 안 나올 수 있죠. 네. 그런데 그건 즉시 형사고발됩니다. 면책 특권도 없어. 없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근데 3년 이하의 징역. 그 청문회는 시간 제한도 없다면서요. 없습니다. 묻는 사람. 어? 국회의원이 질의를 할 때 시간 제한이 없다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죠. 정해놓고 할 거예요? 네, 사람이 많으니까. 청원소위에서 그거를 다루다가 이거를 법사위 전체 회의로 올려서 그러니까 먼저 판이 커지는 거죠. 법사위에서 19일 날 26일 날 하고 그다음에 청원소위로 보냅니다. 야, 먼저 어디가 먼저 할 건지는 뭐 위원장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부인을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국회로 불러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면 역사적 사건인데. 증인 채택되는 것도 아마 최초의 일이지 않을까? 국회 근데 청문회. 그 자체가 이슈몰이가 되는데요.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김건희에 대한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서 윤석열보다 높아서 예를 들어서 거기 거부를 하게 되면 일부 극우 지지층들이야 뭐 무시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수 국민들은 더 이게 김건희 종합특검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탄핵 사안 5가지 중에 하나 있으니까. 와. 그래서 지금 청원 서명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 순직 사건, 해병대원 김건희, 또 양평고속도로, 예. 뭐 핵 오염수, 뭐 전쟁 분위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주제로 계속 할 수 있어요. 뭐 거의 제한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사안별로 다 청문회 열 수 있습니다. 청문회도 한 번 열라는 법이 없어요. 그 같은 주제로 두세 번 열 수도 있고 법이 그렇게 돼 있군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으니까. 네, 네. 쉽게 표현하면 주도권과 키를 꽉 잡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수 의석을 가진 사람들만의 특권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다수 과반수 의석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다수결로 다 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싫으면 의석수를 많이 확보해서 이거를 법사위에 저지를 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여쭐게요. 국민들은 오늘도 지금 뭐 130만 명 돌파했는데 이제 국민들은 이미 탄핵 사유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민주당은 뭐 하나가 제대로 된 게 하나 걸리길 바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탄핵 실제로 못 한다. 그러면 지금 이게 그 탄핵 청원 130만 명의 뜻은 지금 당장 탄핵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즉각 발의예요.
탄핵안 즉각 발의. 민주당은 최소한 8석은 확보해야 될 만한 뭔가 명분이 있어야 나가는 거잖아요. 일단은. 일단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거를 어쨌든 주의를 환기시키고 국민 여론을 좀 집중시키고 이러면서 분위기를 달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럴 때는 거의 그 얼굴 자체가 그게 궁서체세요. 비장에 뭔가 비장에 역사적인 뭔가를 해야 되는. 네.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탄핵할 때 법사위원장이 권성동이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자들이 배신함으로써 국회에서부터 그냥 순차적으로 탄핵이 와르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 법사위원장이 우리 당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검사 탄핵은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즉각 발의 요청 이 서명 건이 워낙 중요하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에도 지금 오늘 날짜 잡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안 되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 오늘 계속 당 지도부 그 하고 박찬대 원내대표 등등하고 이 날짜 빼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 그럼 19일 날 26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날짜는 정확히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조정을 한 겁니다. 최은승, 김건희 말고도 부를 사람 많겠네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이 사람들 부르자 저 사람들 부르자 하는 거 보니까 한 100명 가까이 되더라고. 임성근 다시 나올 수도 있겠네요. 다시 나올 수 있죠. 나 진짜 가슴이 설레기 시작하네. 그래서 얼추 살펴보니까 오기 전에 한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두 건에 대해서. 양평 고속도로 같으면 그거는 아예 이번에 안 다루려고요. 아예 두 건만 하루에 한 건씩만. 그래서 첫날 최혜병 사건, 둘째 날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는 26일 날 네, 증인으로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야, 지금 오늘 방송은 아마 조선일보가 열심히 보고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보고 있겠죠. 무슨 이야기 하나. 조선일보 여러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저는 제가 인터뷰를 안 하지만 방송 가지고는 뭐 쓸 수 있으니까. 그렇지 뭐 새날 방송 그것도 있잖아요. 친민주당 성향의 새날에 나와서 새날이라는 것은 꺽쇠를 해가지고 좀 고딕체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아니면 아니 어쨌건 이 양반들아 생각해봐. 내가 요즘 보니까요. 조선일보가 오늘 근데 오기 전에요. 기자들 한 열 몇 명이 전화한 것 같아요. 한 통도 안 받았습니다. 이거 하냐? 입법 탄핵 청문회 왜냐면 제 열리냐? 멘트 하나 따려고 그러는 근데 거죠. 멘트 하나 따려고. 네. 조선일보가 지금 최근에 보니까 윤석열에서 한동훈으로 갈아탔어요.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그래. 아 그렇습니까? 지금 전대 개입하지 말라고 사설 써요. 야, 지금 뭐 세상 이렇게 인심이 금방 그렇게 변해? 2년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변하시는데 우리는 어쩌겠어요. 뭐 좀 전향해 이제. 정청래 깔려고 새날 오지 말고 이 양반들아. 아니 정청래 까던 댓글들은 없어졌어요? 없지 완전 사라졌지. 아 사라졌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 댓글을 악플을 쓰면은 다구리를 맞거든. 이제 다시 또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자 어쨌건 지금 이제 전국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네요. 이게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하는 저 최혜병 특검법하고도 또 시간이 좀 맞춰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이 그냥 막 소용돌이 치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이제 계속 그렇게 될 거래요. 정신 못 차리고 법사위에서만 청문회 할 건들이 줄줄이 지금 있습니다. 저쪽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조사받으러 나와라 이런 거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 큰 뉴스가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이 탄핵 서명, 탄핵 청원 이거 이제 끝나면 이제 또 검사 탄핵과 관련한 또 청문회가 또 줄줄이 열리겠죠. 잔인해. 숨 쉴 틈은 줘야지. 숨 막혀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이. 네? 아니 저쪽도 숨 쉴 틈을 줘야지. 숨 막혀 죽이려고 그래. 네. 힘을 합쳐야죠. 네, 감사합니다. 자 단태님 실력 반만하기. 청내용 완전 멋있어요 짱. 윙크님 윤석열 탄핵될 때까지 김건희 최은순 무한으로 청문회 합시다. 정치 검찰들이 미쳐 날뛰니까 우리도 비등하게는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거는 이번에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막 협박하고 실제로 뭐 어떤 검사는 국회의원을 지금 고소해버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원석 검찰총장도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증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했던 발언은 탄핵 사유가 돼요. 정치 그러니까 중립의 위반이잖아요. 검찰총장이 현직이든 아니면 뭐 그만두든 간에 국회 청문회 대상이 증인 청문회 증인 대상이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그래요. 국민이 부여한 권력 이렇게 쓰라고 있는 거예요. 4년 전에 이걸 썼더라면. 그러니까 정권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했으면 다른 하는 말들이 좀 그래도 형평성이 있잖아요. 그걸 안 하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국민이 누가 믿겠어요? 김건희 수사팀 교체했는데 7초 침묵으로 항변한 사람이 그러니까 갑자기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안 부르니까 국회에서 먼저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라고 뽑아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뽑아준 게 아니라 네. 가장 잘 부응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님. 이원석 검찰총장도 국회에서 부를 수 있어요. 증인 채택해서. 진짜 그러네. 부르려면 대통령은 못 불러요. 지가 안 나와서 그렇겠지. 하여튼 그러니까 국회 권력이라는 게 국회가 자기 효능감만 보여주면 저는 행정부가 맘먹는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는 무슨 혐의점이나 이런 게 있어야 부르겠지만 국회는 참고인으로도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증인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나 중요한 의안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열 수 있고 그리고 증인 채택을 의결하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 나오면 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해 봤어요. 막강한 대통령제에 따르다 보니 윤석열한테 번번이 뭔가가 막히긴 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포기하는 쪽이 지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든지 재역을 하려고 하고 뭐 탄핵 청문회 그전에 입법 청문회처럼 막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 뭐가 걸린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이야, 알겠습니다. 기대가 엄청 되고요. 자, 정청래 표 탄핵 청문회 열리네요. 열리나가 아니라 잠깐만 이거 바꾸는 걸로 합시다. 정청래 표 탄핵 청문회 열린다로 바꿉시다. 그리고 주제 넘어갈게요. 열릴 걸로 해주세요. 열릴 걸 열린다로 해주세요. 자, 여러분 농협 301-0273-2305-71 정청래는 후원합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채운 다음에 또 가난한 국회의원들 채우겠다고 하잖아요. 아니 잘하는 사람 후원금이 쏟아져야지 못하는 사람 쏟아질 수는 없잖아요. 어딘가에서 어디 지역에서 후원금이 굉장히 빨리 차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심해 보십시오. 고액 후원 많이 쓸 겁니다. 고액 후원 안 받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바뀌었네. 탄핵 청문회 열린다. 열린다로. 응. 아, 정청래 표. 저도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이게 뭔데요? 열린다 했잖아요 지금. 열릴 걸? 이거 한번 좀 해주세요. 한번 해줘봐요. 자막 바뀌는 게 이렇게 집착해 우리. 열릴 걸? 자, 조선일보 단독. 딱 됐네. 열릴 열릴 걸로. 걸? 야, 멋지네. 자, 이 주제 끝. 자, 가볍게 얘기하시죠 이제. 국민의힘 저 문자 익십 파동. 살다 별걸 다 보네요. 진흙탕 일십 전대 김건희 사과 의도에 갈라진 여. 저건데 기사에 저렇게 나오니까 저도 읽긴 읽는데 익십 저거 있잖아요. 막말 아니에요? 욕 같아. 욕 읽고 같고. 씹었다. 그러니까 네. 저런 건 윤리 제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 주진우 제소한다면서 윤리. 네? 주진우 제소한대요. 아니 제가 이미 제가 한 게 아니라 당에서 했어요. 어. 저를 윤리에 제소했더라고.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그때 그 사회봉호 갖고. 네. 그래서 요즘에 정청래 의원이 저쪽에서는 동네 북이야. 한번 봐봐요. 그다음 그 헤드라인. 제2의 정청래 되고 싶나. 원희룡 측 당 감사합니다. 조직 부총장 단체 문자의 경우. 감사합니다. 여기서 정청래가 왜 나와. 저 내용이 논리도 맥락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욕이 되나 봐. 아니 우리 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갖고 저쪽에서 속절없이 당하니까 제가 그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 왜 우리는 정청래 같은 사람이 없냐. 굉장히 부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부러운 게 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 기사에 보면 원희룡 측이 제2의 정청래를 어떻게 표현했다는 내용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면 코끼리가 계속 생각나잖아요.
제2의 정청래야? 그러면 정청래가 뭘 했지? 우리 초토화 시켰지? 그런 연상작용을 하게 왜 하냐고. 저는 진짜 국회나 청문회나 등을 보면서 그렇게 사회 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이상하게 좀 선명성 있는 국회의원도 위원장만 되면 중립지킨다고 어중간하게 하다가 욕 먹었었거든요. 네. 국회의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렇게 사회 보는 사람은 제가 저 중립적으로 봤는데요. 그랬습니까? 네. 뭐 그러면 약간 편파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편파적으로 보면 저쪽은 발언권을 안 주는 거지. 퇴장시켜버리고. 아이고. 어쨌건 이거 보면서 한심하죠? 그러죠. 왜냐하면 저 문자 메시지 논란은 이건 이제 심리 분석을 좀 해야 돼요. 김건희 여사는 왜 한동훈한테 문자를 보냈을까?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다. 라는 알리바이용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런 알리바이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알리바이용으로 저 기사 그대로 한다면 읽고 싶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로 받기 어려운 걸 던지면서 나는 이거 했었다 분명히 이런 근거를 남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 얘기하면서 마치 사과를 해야 되는 것처럼 계속 얘기했고 또 김경률 씨 같은 경우는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까지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총선 승리가 목표였고 총선 승리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과한다고 했으면 얼싸좋다. 나의 리더십 때문에 사과를 하게 했다라고 했으면 한동훈으로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어차피 사과를 안 할 건데 할 것처럼 했다라는 인식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여기 그 문자들 내용에도 봐도 예전에 사과 해결을 했더니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 안 하고 싶다는 뜻이 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막 내밀하게 오고 간 문자들 옛날에는 뭐 자기들끼리 카톡도 한 300통씩 보내는 사이였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까진 게 그건데 뭐 안 까진 게 또 있을 수도 있고 댓글팀 얘기가 우리는 나옵니다. 모를 사연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한 몸으로 보지만 그들끼리는 내부적인 치열한 권력 싸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댓글팀 같은 걸 동원해서 나를 까고 있다고 한동훈이 김건희를 까고 다니는 게 김건희 귀에 들어가면 김건희가 댓글팀 그건 사실 무근이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실드를 쳐요.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관섭 그때 비서실장인가요? 그 대통령실에서 그랬죠. 예. 한동훈 사퇴해라. 그리고 그 뭐 분란이 극에 달했고 그리고 화재 현장에 가서 뭐 90도 인사하는 거 이렇게 연출하면서 뭐 일단 봉합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즈음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공방전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과를 안 할 거면서 할 것처럼 했다는 그런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진짜 사과를 하려고 문자를 보냈을까?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공방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자를 단편적으로 잘라놓고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문자가 예를 들면 30개가 와 있는데 그중에 문자 하나만 보면 못 느끼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누구 손 들어주고 싶으세요? 이 사건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둘 다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둘이 끝까지 싸웠으면 좋겠어요. 아우 생각지도 못하는 거 나온다니까. 아까 저 타임라인이 저거거든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미 올 초부터 썩어 있었던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둘이 물러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이게 약속 대련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없죠. 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약속 대련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삼가에 써야 되겠더라고. 며칠 전에 제가 합기도 행사에 갔었거든요. 근데 대련이라는 말이 뭐냐면 싸우는 게 아닙니다. 대자가 마주할 대자, 련자가 수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쟁하고 이기는 개념이 아니더라고. 대련이 서로 위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수양하고
오. 그런 뜻이에요. 대련이. 우리는 보통 이제 싸운다 이런 뜻으로 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러면 짜고 치는 고스톱은 어때요? 그건 괜찮아요. 그리고 야합도 보통 밤야로 생각하는데 밤야가 아닙니다. 들야입니다. 들판에서 그냥. 네, 그렇습니다.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야,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을 손들어주고 있는 분위기고 윤석열은 지금 팽당하고 있고 그 사실은 둘이 힘을 합쳐도 이걸 견딜까 말까 한 상황인데 치열한 권력 싸움이 지금 완벽하게 지금 노출이 된 아주 추한 모습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다 같은 오해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다 밖으로 지금 치부가 드러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용이나 뭐 아까 제가 우리가 추론을 했듯이 뭐 알리바이용이었든 뭐든 간에 이것이 불거졌다는 것 자체가 지금 콩가루 집안이 됐다는 거죠. 거기다가 뭐 한동훈의 저 인척이 뭐 공천에 개입했다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알고 있는 비밀들이 이제 까기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고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 문자 텔레그램 문자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깐 것 같지는 않죠. 저쪽에서 깠겠죠. 김건희 여사 쪽이 깠을 거 아닙니까? 그럼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 문자는 누구만 볼 수 있어요? 김건희 여사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보여줬으니까 이게 밖으로 유출이 됐겠죠. 그러면 일부러 유출했을까요? 아니면 몰래 누가 훔쳐가서 유출했을까요?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안 되는 그만큼 김건희 여사로서는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이 좀 있다고 봐야죠. 엄청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한때는 카톡을 300통씩 주고받는 정도에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게 권력 싸움이 되니까 이제는 아마 다시 돌이키기 힘든 정도까지 가는 상황인 것 같고 김건희 등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이 이제 당대표가 되면은 절대 안 되는 대상이 돼버린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시저가 잘못 말한 게 있어요. 브루투스 너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브루투스 너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왜 가까이 많이 알고 있고 뭐 지리산 산골짜기에 있는 어떤 분이 푸른 나무를 배신하겠습니까? 아무 상관없는데. 아무 상관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푸른 나무님으로서는 가장 배신하면 가장 치명적인 치명상을 입는 것이 사모님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래 배신의 자격이 가장 크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만큼 서로 배신감과 적대감을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이고 내밀한 비밀도 많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 거죠, 서로. 그러니까 지금 3대1로 싸우고 있는데 김건희가 자기 자신 입장에서는 히든카드라고 꺼낸 게 여론이 한동훈 편을 들어주면 그거야말로 절망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푸른나무님도 앞으로 사모님하고 가급적이면 대화를 하지 말고 문자를 보내지 마세요. 의원님이라 배신하지 마시고. 저는 약간 배신을 많이 안 당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깊게 안 들어가. 아, 그렇구나. 깊게 들어가서 막 뭔가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깊게 안 들어갑니다. 제 친한 친구는 지금 40년째 친구들 4명만 만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술 안 먹잖아요.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들이 비슷해. 어쨌건 지금 친윤, 친한 이렇게 갈라져 싸우는 거고 이게 어쩌면 윤석열 정권의 가장 아픈 대목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게요. 핵전쟁보다 말리기 어려운 싸움이 감정 싸움입니다. 감정 싸움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감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감정 싸움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이런 게 있거든요. 리더란 것이 무엇일까? 대통령도 리더고 비대위원장도 리더일 거고 그 리더 입장에서는 내가 손해보는 게 있어야 더 큰 걸 얻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큰 걸 위해서 작은 거 손해봐도 되는데 그걸 못 참는 거죠. 리더감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리더는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되거든요. 리더는 강자예요, 일단. 그러면 푸나님 받아 적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명언입니다. 좋겠습니다. 강자가 양보를 하면 포용이 되고 약자가 양보를 하면
예. 굴욕이 된다. 아, 그러니까 강자는 양보를 해도 괜찮아요. 약자한테 양보를 강요하면 안 돼요. 그렇지, 그렇지. 강자니까. 그래도 졌다고 보지 않지. 그렇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양보를 하면 저 사람이 양보한 거네가 되고. 자, 손흥민이 음. 유소년 축구에 가가지고 막 유소년 축구가 막 단독 들어갔는데 막 뚫리고 막 하고 그러면 손흥민이 실력이 없어 뚫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손흥민이 애들 봐준 거야. 기분 좋게 봐준 거네, 양보한 거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용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약자는 양보하면 굴욕이 되기 때문에 절대 양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리더십은 포용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윤석열이요. 검사 시절에 많지도 않은 자기 라인들 데리고 다니면서 술 사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특수활동비로 그건 소고기 사주고. 조폭 리더십이죠. 어. 근데 그게 해체되는 순간 가장 먼저 살겠다고 뛰쳐나갈 사람들이 사실은 측근인 거고 네. 그 대표적인 모습을 한동훈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일종의 리더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17대 초선 때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한번 거기서 식사 만찬 자리에서 짧게 강연을 했어요. 국회의원은 항상 옳은 선택을 해야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옳은 선택을 하는데도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옳은 것 중에서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럼 헷갈릴 수 있잖아요. 도대체 나는 둘 다 똑같이 옳아. 근데 A를 선택할 거야, B를 선택할 거야. 그때 판단 선택의 기준을 얘기해 줬어요. 그게 뭐냐? 일단 옳고 옳음의 정도도 똑같아. 무게감도 똑같고 A, B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할래? 정답. 뭐? 국민. 근데 그것도 헷갈릴 수 있어요. 어. 뭐가 국민에게 더 이롭지? 둘이 똑같아. 그럴 때는 나에게 이익과 손해를 따지려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손해 가는 쪽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49대 51 이론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어. 둘 다 옳아요. 둘 다 옳은 A, 옳은 B가 있어. 근데 내가 어떤 것이 더 옳은지가 판단이 안 돼. 근데 나의 관점으로 보면 나의 이익과 손해는 금방 계산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쪽에 가서 선택을 해서 가 있으면 누군가는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쌓여서 정치인은 나중에 덕을 보는 거다. 그래서 본인은 항상 옳은 선택 중에서 자기한테 손해가는 선택을 계속 했었다. 근데 나중에 국민들이 알아주고 대통령을 만들어주더라. 그 원리에 의하면 사실은 한 2년 동안 나랑 말아먹었으니 윤석열이 사실 한동훈한테 전권을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권력이 새파랗게 살아있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바지 사장으로 써먹으려다 이 사단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제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정도까지 가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나 궁금해. 뭘 믿고 저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윤석열의 고민은 이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예언했듯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말이 이제 국민 스포츠가 될 거다. 이미 됐죠 뭐. 이미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모든 국민과 언론들이 이제 탄핵이라는 말을 하는데 조심성이 없어졌잖아요. 금기어도 다 깨버렸잖아요 지금. 탄핵이란 표현을요 검색하면 최근 기사로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들은 계속 입에 탄핵을 이제 입에 달고 살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임기 채울까? 이 고민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대통령, 임기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요. 남았는데. 식물 상태로.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여론조사 꽃에 보면은 지난주보다 윤석열 탄핵 여론이 더 높아졌습니다. 갈수록 높아지겠죠. 왜? 이제 뭐 선술집에서 다 이제 탄핵을 안주 삼아서 술 먹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지금 170명 넘는 분들 진짜 그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몸살이면 아무것도 못해. 이게 국민의 뜻이라는 명분을 갖고 그런 이야기는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일단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22대 총선을 거쳐서 우리가 11개를 먼저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고 계속 압박 축구 농구로 치면 올코트 프레싱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지 않고 21대처럼 주춤주춤 물러서거나 아니면 타협하거나 뭐 딜을 하거나 이랬으면 지금 같은 분위기는 형성이 안 됐죠.
그리고 법사위에서 그 입법청문회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뭉개고 있었으면 이런 분위기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저 탄핵 말고 특검법 통과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다. 4.1%포인트. 우리가 바라는 민주당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잘하고 최소 지지율이 한 50%쯤은 나오고 했을 때는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죠. 아무리 싫어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언론 특히 조중동에서 뭐 욕하고 비판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정청래처럼. 조중동이 비판하면 그거 휘청거리고 눈치 보고 자꾸 주춤주춤 물러서 그러면 조중동에서 더 패요. 더 욕하고. 그러니까 저는 욕하라 이거예요. 저는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가는 최근에 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 태양광 문제로 국회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그때 국회의장은 거부를 했는데 저는 윤석열의 검찰이 샘플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나서지 마. 네. 수사할 수 있어. 그 네. 협박 아니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네. 전투를 치르다 보면 아군의 희생도 있기는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그리고 필리핀의 복싱 영웅 파키아오가 많이 맞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대 더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야, 볼수록 존경스럽네. 우리 의원님. 그리고 이게 철학이었으면 좋겠어. 모든 사람의 철학이었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권투 선수는 링 안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겁니다. 링 밖에서 휘두르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법사위 회의할 때 제가 단호하고 엄숙하고 한 거잖아요. 근데 항상 그러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평상시 때는 약간 바보 같고. 그래서 TPO에 맞게 언행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이상하게 오늘 의원님하고 대화를 하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두근거려요. 뭐 때문에 그렇지? 이유가 뭐지? 내면의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게 있어요. 꽉 막혀 있는 이 답답함이 이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시청자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딱 우리 마음 같은 국회의원을 딱 보면 사람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내 생각과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개혁파 의원이라도 네. 사안 사안마다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에 이제 법사위원장이 되고 이러저러한 조언들을 저한테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정반대 각도에서 조언을 합니다. 법사위 하면서 좀 웃어라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요. 법사위원장이니까 방송 나가서도 법사위원장처럼 그렇게 근엄해라. 웃음기 없는 얼굴로 해라. 뭐야? 저는 둘 다 저는 반대합니다. TPO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슬퍼해야 되고 결혼식장에 가면 기뻐하면서 축하해줘야 되고 법사위원장으로서 회의를 할 때는 엄숙하고 진지해야 되고 또 동창회 친구들 만났을 때는 같이 또 어린 동심으로 돌아가서 같이 또 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새날에 오면 새날에 맞게 그렇지. 또 가끔 장난도 치고 맞아,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람이 옛날에 되게 유명한 이야기 있어요. 정치인이 유머를 잃으면 권위주의에 빠진단 말이 있습니다. 명언이네요. 예. 왜냐하면 이게 속마음이 정치인이 되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되면 내가 못 다가가서 얼굴에 웃음기가 없으니까 저 사람은 의뢰껏 좀 권위적인 사람인가 보다라고 사람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게 권위주의라는 거지. 유머를 잃으면 권위주의자가 된다. 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권위주의자가 되면 유머를 할 수 없다. 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왜 강할 땐 강하고 약할 땐 약하고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희노애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야, 근데 오늘 이 방송 오리지널 멤버 양문석 의원 있잖아요. 와, 다 세대. 양문석은 너무 소리 질러. 아니, 오늘 그저 문채위? 문재인.
그거 보니까 와 뭐랄까요. 근데 거기 나온 공무원들이 전혀 힘을 못 쓰는. 그러니까 이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팩트를 가지고 와서 법정을 가져오고 때리니까 진짜 한마디도 못 하던데. 오늘 저도 그거 다 봤어요. 어. 봤는데 잘했고. 음. 근데 아나운서들도 이 발음 교정을 다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발음이 틀렸다 이런 게 아니고 지루하지 않게. 그래서 고저 장단 연습을 다 합니다. 저도 뭐냐면 예전에 도서관에 가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제가 책을 한 권 녹음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나운서한테 제가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냥 평범하게 기계음처럼 하면 안 된다. 고저 장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양문석한테 a piece of advice 한마디에 충고를 한다면 계속 강하게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숨을 쫙 돌리면서 좀 낮게 얘기하다가 좀 이렇게 높게 얘기하고 또 길게 얘기했다가 짧게 얘기하고 이런 고저 장단을 첨가하면 금상첨화겠다. 제가 한마디 도움을 드릴게요. 네. 최고위원 회의할 때 정청래 의원이 샘플이에요. 샘플. 모두 발언. 네. 이게 감정을 움직이게끔 해줘야 돼. 네. 같은 말을 빠르게 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되고 네. 시선을 모아야 될 때는 오히려 말이 느려져야 돼요. 네. 한 템포 쉬어가기도 하고. 네. 그걸 되게 잘해. 난 못하는 걸로 지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변인들 중에서 감정 움직이는 대변인 하나 있어요. 강미정 대변인이라고 있어. 네. 이게 논평으로서는 굉장히 수준급 하거든요. 어차피 아나운서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에 호흡, 딕션, 텐션 이 모든 것들이 거의 완벽한데 지금 현역 국회의원 중엔 정청래 최고가 최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좀 못한다고 지적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시선을 모으는 데 있어 갖고 네.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하고. 아 예. 그거는 이 부분에 또 얘기하면 말이 길어지는데 짧게 그냥 얘기 정리하고 가면 길게 하세요. 뭐냐면 일단 단어로 승부하기보다는 문장으로 승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장도 한 문장 중에서도 중요한 말이 있고 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어주는 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어의 의미, 단어의 무게에 따라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면 돼요. 맞죠. 내가 강조하고 싶은 대목에는 강조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다시 갈게요. 얘기가 했는데 어디 얘기하다가 우리 다시 돌아왔어요?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든지 모르겠는데 리더 이야기하다가 리더. 여기까지 왔어 지금.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게 리더감이 아닌 사람들이 실제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진짜 리더는 진짜 노무현 대통령을 사람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내 스스로가 돌아가신 게 홍준표 말처럼 뇌물 받아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고통을 받으니까 내가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게 우리가 좋아하는 리더의 모습인데 저들은 절대 그 자리 내려놓을 사람들 아니잖아요. 깜냥이 안 되는데. 그게 현실이 대한민국이잖아요 지금. 대통령 되자마자 막 해먹어야 되겠다. 고속도로 종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탄핵감이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얘기 나올 때 그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예를 또 많이 들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랬는데 이재명은 왜 그러냐, 뭐 문재인은 왜 그러냐 그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지금 못지않게 엄청 깠어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거 보면 참 후한무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지금 그 말 한 사람들이 야 진짜 저는 노무현 대통령 말에 내가 노사모였으니까 노사모 몇 기입니까? 뭐 노사모 몇 기가 있어요. 우리 기수가 없나? 해병대만 기수가 있나? 저도 노사모였잖아요. 그 알죠. 동네가 달랐을 뿐이지. 그렇지. 근데 그때 친구들이 노무현 대통령 많이 했습니다. 그럼 실드치기 바쁜 거지. 그렇지. 나는 그것까지 실드 쳤는데 노무현 대통령 그때 욕 다 먹었던 것 중에 하나 협치. 저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 예.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한테 기차 안에서 돈을 지어주시는 꿈을 꾸고 이 방송 만든 거라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은 내 정신적 지주 같은 거죠. 저는 근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전략적 반대를 한 경우는 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라크 파병 반대. 그건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 안 하면 어떡하나 할 정도로 반대를 해야 됐어요. 예를 들면 한미 FTA 뭐 이런 것도 진영의 아젠다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대연정 같은 경우는 전략적 반대가 아니라 난 진짜 반대했어요. 그거. 아 저도 반대했다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 미안하기는 했는데 아니, 이게 그건 반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논쟁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를 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색깔 애매한 분들이 전문가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의 색깔이 사라져. 그래서 너무 문재인 아니죠. 김대중 대통령은 IMF 극복하시는 데 힘썼고 노무현 대통령 때 와서야 진짜 개혁을 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개혁이 되기도 전에 대연정 하겠다고 하니 진영의 아젠다를 가진 사람들 입장에 당연히 반대를 하죠. 네. 지금 지나보면 그 뜻을 몰라서는 아닌데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이 리더라고 봐야죠. 그걸로 당시 한나라당을 무너뜨리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저 3당 합당한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는 그런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뭐 인정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 3당 합당을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그렇지만 동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면은 진보가 많이 커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진보 한 30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은 50대 50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야 너 아직도 보수냐? 술자리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될 날이 좀 빨리 왔으면 너 좋겠어. 윤석열이냐? 뭐 이런 게 유행어잖아요 요즘에. 너 한때 국민의힘 지지했잖아. 그러면 알았어 미안해 술값은 내가 낼게.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리더십 없는 자들이 사익으로 저는 여기에는 진짜 김건희의 이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 개입 사건 이것까지 다 포함하면 정말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국정농단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영부인이 자기 당 비대위원장한테 문자 보내고 문자 보낸 거를 지금에 와서 공개하고 공사 구분을 못하니 공사가 다 망하겠어요. 정말 희대의 캐릭터들이 지금 정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줬는데 그 의석을 몰아주는 의미를 모르고 숨만 쉬고 있으면 민주당한테 역풍 정청래처럼 싸우면 국민들은 지지를 올려주고 지금 오늘 또 탄핵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걸 보시면요. 민주당의 현재 선택이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됩니다. 조중동은 아예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귀엽게 그냥 기사 보면서 웃기도 합니다. 제가. 예. 자 마지막으로 자 어디 요즘에는 화제를 몰고 다니는 우리 의원님께서 하고 싶은 말 남은 거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마저 못한 말 있잖아요. 아, 네네. 민주당 초선이 71명입니다. 제가 작은 꿈이 있다면, 그 후배 초선 의원들이 정청래처럼 하자. 정청래처럼 하니까 잘 되더라. 이런 좀 선례 모범 이런 걸 좀 남기고 싶은 생각이 요즘 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사명감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체질 개선을 했다. 그리고 정말 잘 싸운다. 잘 싸우는데 일도 잘한다. 유능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 요즘 들어서 특히 기뻤던 것은 김병주 의원이 한미일 동맹 가지고 끝내 사과를 거부하고 사과를 받아냈어요. 22대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완승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11대 7 끝까지 밀어붙였고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내주지 않았고 그리고 백기통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민주당의 완승이었고 두 번째는 김병주 의원이 사과하지 않고 사과를 받아낸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완승이었고요. 그리고 또 법사위에서의 또 재병 입법청문회가 그건 완승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저쪽에서 불출석으로 협조를 했기 때문에 저쪽은 없었잖아요. 아예 목소리가. 정청래 스타 만들기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22대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완승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싸움에는 항상 완승만 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과 전술을 지혜롭게 잘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은 대중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 대중은 그리고 디테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깃발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선명한 깃발은 항상 나부 끼면서 디테일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이 되도록 제 1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야, 브라보. 자,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이제 100회가 몇 회 남지 않았는데 오, 몇 회 남았어요? 94회니까요. 한 6회 정도 남은 건데 한 달 반? 네. 한 달 반이면은 100회. 예. 근데 저 계속 요때 혼자 나옵니까? 아, 그거야 내가 선택권을 드리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선심 쓰고 싶으신 분은 가운데 앉히면 되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농협 301-0273-2305-71 우리 의원님 홍보 좀 해주시고 후원 좀 해주시고 저 정청 TV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아, 그게 있잖아요. 그 무슨 일로 우리 빠졌었잖아요. 예. 뭐 때문에 빠졌었죠? 저 국회 저그 의장 사태, 의장 사태. 근데 그게 다 복구가 되고 아, 더 플러스가 돼가지고 30만 넘었나? 29만 4천이 됐어요. 잠깐만 30만. 잠깐만 보고. 자, 정청래 29만 4천 명. 이야, 30만 만들면 되겠구만. 30만 뭐. 30만이 조만간 달성되지 않을까? 여러분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상하게 만날 때마다 좋다. 입법청문회 날마다 해요. 만나면 좋을시고. 저 지금 이제 탄핵 청문회도 날마다 하고 방송 안 나와도 돼. 여러분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을 채택하는 그런 법사위 회의가 내일 2시에 있습니다. 아마 유상범이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생중계될 예정이고 그리고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국민의힘 법사위원 2명이 다른 데로 갔더라고요. 과방위하고 법사위 빼달라고 했는데 진짜 그랬네. 새로 2명이 왔더라고요. 2명이 갔어요. 그리고 새로 2명이 왔더라고. 공부는 우리가 더 잘했지 않겠어요? 공부는 평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평생 공부. 참, 그래서 오늘 보고를 받는데 속으로 빙그레 웃음이 나더라고. 사본이 그랬다고. 누가 들어와요? 들어온 사람은? 2분이 나갔어요. 2분이 한 분이 젊은 의원하고 이름 잘 모르겠네요. 저 국민의힘 이름 잘 모르거든요. 얼굴도 잘 모르고. 그리고 방 누가 하나 나가고 2명이 나가고 2명이 또 방 누가 하나 들어오고 뭐 조배수 의원 그분은 알겠네. 그분이 또 온다고 하더라고요. 야, 조배수 의원이 어떻게 살아 돌아오셨어? 신기하다 진짜. 제가 10대 초선 때 문광희 위원장으로 모셨던 분입니다. 제가 간사하면서. 그러니까 조배수는 근데 당이 이렇게 달라졌지? 아니 저 뭐 윤석열로 갈아타가지고 왜 그저 민주당한테 팽당해가지고 국민의당 뭐 이런 사람들 뭐. 결국은 그렇게 비례대표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정청래 위원장을 아니 반갑게 맞을 수냐? 조배수. 야, 정치생명 참. 알겠습니다. 여러분 당원이 최고다 94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